얼마 전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다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중단해버려 중국 IT 산업 전체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예상 못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폭탄 발표가 나오며 전 세계가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에 잘못했다며 발표한 초대박 제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이 시행한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은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하는 수출 제한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이 중국의 제1타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두 광물은 첨단 반도체, 군사 레이더, 발광 다이오드 패널, 태양 패널,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편에 붙은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옐런 장관이 수년간 악화한 미중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베이징에 도착해 여러 중국 관료를 만났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긴장에서 의미 있는 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였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한 미국의 고율 관세,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딜리스킹, 중국의 미국 기업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을 놓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옐런의 중국 방문은 긍정적 발걸음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옐런의 방문은 경제 관계에서 온도를 잠시 낮출 것이고 미중 양국이 일부 상업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면서도 경제 관계의 근본적 역동성과 궤적을 거의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옐런이 중국 지도자들과의 경제회담에서 이득을 약간 얻었다라며 옐런 장관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했지만 추가적인 분쟁이 곧 닥칠 것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달 내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베트남과 히토류 협력을 강화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 전해드렸던 것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 치안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의 유상 원조를 해주는 대가로 베트남은 현재 한국이 중국에 90%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를 대신 공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굴 기술이 부족해 채굴하지 못한 베트남 내 히토류 광산들을 모조리 한국에 넘기겠다는 베트남. 중국은 그야말로 큰일 났죠. 자, 그런데 한국의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관련 전문가는 이번에는 한국에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 초강수를 꺼내들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기업 중국 수출 제한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일 것 같다며 중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러한 미국 쪽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런 양태는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 기업의 이익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런 행태를 결연히 반대하며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 함께 다자 무역 시스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은 한국과 삼성전자 등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 이후 일본도 즉각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규제안에는 EUV 노광 장비와 최신 식각 장비 등 최신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장비 23개를 중국에 수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일본의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며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지만 일본은 이를 강행시켰습니다. 23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와 3D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일본 기업은 우호국 등 42개의 국가를 제외한 나라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상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제는 7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얼마 전 일본이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23종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 라며 이는 수출 규제 조치의 남용이자 자유무역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세계 언론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조치에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이 최근 한국에 엄청난 제한을 해오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60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내건 유럽연합. 그런데 미국 인텔이 선제적으로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며 사실상 미국이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싹쓸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삼성은 유럽으로부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칩 공장에 대한 인텔의 보조금 증액 요구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의 20%를 유럽에서 제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지난해 유럽 내 반도체 산업에 430억 유로 59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 EU 반도체법을 승인했는데요. 인텔 등 미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정 짓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 몰아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한국에 깜짝으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를 놀래켜 했고 이 부터 기요트 유미코와 부회장은 25년 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 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 간 140년의 양자 관계에 기반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무사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 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이나 대만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처리할 테니 한국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며 중국에 추가로 투자할 경우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는 규모의 보조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더 이상 중국을 믿을 한국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